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박쌤이에요.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5장 운동의 법칙입니다. 자, 여기서는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운동 법칙의 응용, 그리고 이제 마찰력 공부에서 좀 더 복잡한 내용을 배우겠어요. 자, 그러면 힘의 개념. 자, 힘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예. 힘이란 물체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는 원인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자연에 여러 종류의 힘이 있죠. 근데 그 근원을 따져보면은 네 가지 힘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력, 만유력이나 중력이랑 같은 말이고,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그래서 중력은 질량을 가진 물체 사이에 중력자라는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전자기력은 전하를 가진 물체 사이에 광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자, 그 광한 핵력은 그 양성자나 중성자를 이루는 콕들이 글루온이라는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마지막으로 약한 핵력은 뭐 대상이 약간 넓은데 하여튼 뭐 그냥 소립자, 얘네가 W 플러스 W 마이너스 Z0 이렇게 전기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인 세 종류의 입자를 주거니 받거니 해서 이렇게 힘들이 나타나요. 힘이 작용하는 범위는 중력하고 전자기력은 장거리, 뭐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예요. 그리고 강한 핵력과 약한 핵력은 단거리, 그러니까 뭐 원자핵의 크기 정도죠. 예, 그게 최대예요. 예. 상대적 세기는 강한 핵력이 1등 이름값 하죠. 그리고 전자기력이 2등 의외죠. 의외. 응? 3등은 약한 핵력, 그리고 중력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제일 강한 힘은 전자기력이에요. 그리고 뭐 원자핵 그런 식으로 되게 작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이 강한 핵력하고 약한 핵력이 두드러지고, 그 다음에 우주적 스케일에서는 중력이 좀 중요해지죠. 자연계 기본적인 힘 간단히 알아봤고요.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1법칙, 일명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물체에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또는 뭐 힘이 작용하더라도 여러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합력이 0이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해서 정지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한다. 그게 관성의 법칙이죠. 근데 요 많은 말 속에 관성이라는 단어는 안 보이죠. 근데 이걸 관성의 법칙이래. 자, 관성은 이런 성질,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건 계속해서 정지해 있고 등속 운동하는 거는 계속해서 등속 운동한다. 물체가 자기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게 바로 관성이에요. 자, 그리고 관성 기준틀, 줄여서 관성틀, 이거는 이제 등속 운동하는 기준틀을 말해요. 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요. 자, 다음 이제 관성을 수치한 질량.
자, 우리가 질량하고 무게를 혼동하죠.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질량하고 무게를 혼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단위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위는 킬로그램이거든요. 근데 무게는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예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이에요. 또는 좀 풀었으면은 킬로그램 중. 킬로그램 중이라고 하면은 요거는 한국 함정이고 세계적으로는 킬로그램 포스라고 해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그 뭐 삼겹살 1kg 중 주세요 이런 말은 안 쓰죠. 그냥 킬로그램 쓰죠. 그러니까 이 중자를 떼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니까 질량하고 무게가 단위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혼동을 일으키지 않느냐. 예,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1kg 중은 9.80 뉴턴이에요. 이 지표면에서는. 그래서 무게는 장소에 따라 변하지만 질량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표면에서나 달 표면에서나 질량은 같은데 지구 표면에서의 무게보다도 달 표면에서의 무게가 6분의 1밖에 안 되죠. 예, 무게는 장소에 따라 달라져요.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자, 질량이 일정할 때 이제 힘을 이제 변화시켜요. 그러면 힘이 클수록 가속도도 크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 자, 이번에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량을 달리하면은 질량이 클수록 가속도가 작죠. 그러니까 그 가속도하고 질량은 반비례한다. 자, 그러면은 가속도가 n분의 f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비례상수를 센스 있게 k분의 1이라고 하면은 f는 kma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비례상수 k를 이제 1로 만들고 싶은데, 그러니까 질량이 1kg이고 가속도가 1m/s² 되게 하는 힘의 크기를 1이라 하자. 그러면 비례상수가 1이 되면서 f는 ma. 근데 힘하고 가속도는 벡터거든요. 하살표 붙여주고. 자, 이제 마지막 힘이 한 개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작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우리는 F는 마 내가 네 사장하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썰렁 개그. 자, 이거를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랍니다. 근데 이게 한 개로 보이죠? 1차원이면 정말 한 개지만 2차원이면 2개, 3차원이면 3개, 이렇게 새끼를 쳐요. 자, 그리고 힘의 단위가 뉴턴, 질량 1kg, 가속도 1m/s²일 때. 그런데 이제 CGS 단위라고 해가지고 질량이 그램, 가속도의 단위가 cm/s². 그래서 이걸 다인이라고 해서 1뉴턴이 10의 50 다인에 해당돼요. 그리고 FPS 단위기에서는 힘을 기본 물리량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단위가 파운드. 그러면 이제 질량이 유료 물리량이 돼가지고 이거를 슬러그라고 불러요. 그 오락실 게임이 있었죠. 메탈 슬러그. 자, 이 F는 MA가 응용의 대부분이죠. 자, 저 문제 풀어보면은, 자, 얼음판에 하키퍽이 있는데 동시에 두 힘으로 하키퍽을 퍽 가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힘은
크기가 5.8뉴턴, 각도는 피스즘이 아래로 20도. 그러면 그 벡터에서 공부한 지식, 각도가 피스즘이 아래로니까 마이너스 20도예요. I hat. 그 다음에 5.0 사인 마이너스 20도 J hat. 자, 그 다음에 힘 F2는 크기가 8.0뉴턴, 비스듬히 위로 60도. 얘는 그냥 60도 쓰면 돼요. 그리고 8.0 사인 60도 J hat. 따라서 R자 힘은 얘네를 이제 더합니다. X성분끼리 Y성분끼리 더하면 돼요. 예, 그러면 8.7 I hat 5.2 J hat 뉴턴. 자, 따라서 가속도는 M분의 F 8.7 I hat 더하기 5.2 J hat을 하키퍽의 질량 0.30kg으로 나눠주면은 가속도가 29 I hat 17 J hat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자,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X성분의 제곱 더하기 Y성분의 제곱 34 미터 퍼 세컨드 스퀘어드. 그리고 방향은 탄젠트의 역함수 X성분분의 Y성분. 예, 그러면 31도가 되네요. 예. F는 MA. 예, 예제였고요. 자, 다음은 관성질량과 중력질량. 예, 관성질량은 그 관성을 수치하는 값이고, 중력질량은 중력을 수치하는 값이에요. 근데 실험을 해보면은 매번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이 그 오차 범위 내에서 같아요. 그래서 우리 물리학계 대보훈자님이신 아인슈타인 옹께서는 관성질량과 중력질량은 같은 거야 라고 설파를 하셨죠. 거기로부터 일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두둥. 자, 다음은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자, 예를 들어 어떤 그 잔잔한 호수에 배가 두 개가 떠 있는데, 배 줄은 이렇게 밧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두 번째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이 졸고 있어. 그래서 놀래켜 주려고 끌어당겨요. 그러면 두 번째 배가 끌려오겠죠. 근데 두 번째 배만 끌려오나요? 첫 번째 배도 끌려가죠. 예, 그래서 이때 물체 1이 물체 2한테 가한 힘을 작용이라고 하면은, 반대로 물체 2가 물체 1한테 작용하는 반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작용과 반작용은 서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다. 그러니까 벡터로 말하면 그 역벡터 관계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R자 힘이 0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힘의 3요소라고 해서 힘의 크기, 방향, 그 다음에 요 꼬랑지, 이거를 작용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작용점이 다르기 때문에 합해가지고 R자 힘은 0이다. 네,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하고 그 표현 관계에 있는 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자, 예를 들어 테이블 위에 모니터가 놓여 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은 그 지구가 모니터를 끌어당기는 힘, 모니터의 중력이 시작입니다. 그거 이제 반작용은 주체하고 객체를 싹 바꿔줘요.
그래서 모니터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그게 바로 반작용이죠. 자, 이게 시작이고, 그럼 이제 모니터가 테이블을 누르죠. 그럼 그거의 반작용으로 테이블이 모니터를 떠받쳐줘요. 그것을 수직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빨간색끼리 주황색끼리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두 힘이 표현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에 작용하는 힘, 그 중력하고 수직항력을 합하면 0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수직항력이 중력하고 크기가 같아요. 이렇게 작용 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 표현 관계의 힘 구분해야죠. 다음은 이제 뉴턴의 운동 법칙의 응용. 일단 F는 ma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뉴턴의 운동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좀 거들어져요. 자, 그래서 응용의 한 예로 R자 힘이 0인 경우, 그래서 천장에 등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시작은 등에 작용하는 중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에 이제 반작용으로 이렇게 짚으면 이렇게 그 등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 얘네가 서로 작용 반작용 관계고, 그래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등이 줄을 끌어당겨요. 그럼 반작용으로 줄이 등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줄이 천장을 끌어당기고, 그럼 천장이 줄을 끌어당기고, 그래서 여기 색깔별로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 이렇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리고 중력하고 그리고 줄이 등을 끌어당기는 이걸 장력이라고 그러죠. 텐션. 그래서 둘이 포항을 이루어요. R자임이 0. 그래서 장력하고 중력이 크기가 같습니다. 뭐 줄에도 등이 끌어당기는 힘하고 천장이 끌어당기는 힘이 포항을 이루죠. 그래서 줄의 모든 점에서 장력은 일정해요. 아주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자, 응용으로 R자 힘이 0인 경우 알아봤고, 다음은 R자 힘이 0이 아닌 경우. 자, 바닥에 물체가 놓여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힘이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먼저 중력작용하고, 물체가 바닥을 누를 테고, 그럼 바닥이 물체를 떠받쳐줘요. 그래서 초록색끼리 작용반작용이고, 요렇게가 표현관계에 있죠. 자, 그런데 요 물체 옆으로 이렇게 그 밧줄이 있어가지고 그걸 잡고 끌어당기는 장력을 가해요. 자, 그러면 R자 힘 X정부는 장력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가속도가 n분의 t. 그 다음에 R자 힘 Y성분은 0이에요. 가속도가 0이죠. 그래서 또 한 번 수직항력하고 중력이 같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수직항력과 중력은 같지가 않아요. 뭐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자, 역시 물체가 수평면 위에 있고, 그러면 이제
중력하고 수직항력이 평행을 이루고 있죠. 근데 여기서 물체를 아래로 눌러요. 예, 그런 외력을 가해요. 그러면 R자힘 X성분이 0이고 Y성분도 0이에요. Y방향 가속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수직항력은 중력하고 그 아래로 가한 외력을 합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직항력하고 중력은 같지 않아요. 자, 뉴턴 운동 법칙의 그 응용 아주 기본적인 거 했고요. 자, 다음 문제로 줄이 위에 두 개 있고 세 번째 줄에 이제 신호등을 매달아 가지고 편을 이루고 있대요. 자, 그럼 이 문제의 경우에는 요 매듭도 하나의 물체처럼 다뤄야 돼요. 그래서 빠박쌤의 꿀팁. 응? 차원수 곱하기 물체수만큼의 운동 방정식을 설정하라. 이게 빠박쌤의 꿀팁이에요. 응? 그래서 힘을 찾아보면은 왼쪽 줄을 따라서 장력 T1, 물론 반작용으로 천장에도 작용할 테고, 오른쪽 줄을 따라서 장력 T2, 얘도 천장에 작용할 테고, 그리고 아래로 T3, 작용 반작용으로 신호등의 T3, 자, 신호등 아래로 중력. 예. 그래서 매듭에는 힘이 3개가 작용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각도가 세타1, 그러니까 T1 코사인 세타1이 왼쪽 마이너스 부, 그 다음 여기도 각도가 세타2, 그러니까 T2 코사인 세타2, 오른쪽 양수. 그래서 얘네가 0이고, 그 다음에 R자인 Y성분 T1 사인 세타1 위쪽, T2 사인 세타2 위쪽, T3가 아래쪽. 자, 그 다음에 신호등은 X성분은 할 필요가 없어요. Y성분만 해보면 T3 위쪽, 중력 아래쪽. 그러니까 T3가 중력과 같죠. 자, 다음은 이제 연립해서 푸는데, 그래서 풀어보면은 T1이 중력 곱하기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2, T2는 중력에다가 사인 세타1 더하기 세타2분의 코사인 세타1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T3는 신호등의 무게 122N, 그 다음에 세타1이 37.0도, 세타2가 53.0도, 그래서 T1이 73.4N, T2가 97.4N, 그래서 얘네가 100N까지 견딘다고 하는데 100N보다 작으니까 다행스럽게도 줄이 끊어지지 않겠죠. 자, 이렇게 푸는 그 문제예요. 많이 어렵죠. 다음 문제는 쉬운 거. 자, 비탈면 위에 물체가 놓여 있는데, 그러면 이제 좌표축을 이렇게 좀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중력을 분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뚜뚜뚜뚜뚜뚜뚜. 자, 그러면 요각이 세타기 때문에 얘가 mg 코사인 세타, 얘는 mg 사인 세타. 그래서 R자힘 X성분은 mg 사인 세타,
요게 이제 질량 곱하기 가속도. R자인 Y 성분은 수직항력 빼기 mg 코사인 스타는 0. 그런데 이 비탈민에 마찰이 없어서 이 Y 성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럼 여기서 질량 지어주고, 따라서 가속도는 g 사인 세타. 자, 질문 A 풀었고, 자, 다음 질문 B. 비타민을 따라 이제 g만큼 운동했을 때 그 시간하고 속도, 위치는 시간에 대한 이차 함수죠. 처음 속도가 0이에요. 자, 따라서 시간은 루트 2배의 xf 빼기 xi 나누기 ax. ax가 g 사인 세타, 그리고 xf 빼기 xi가 t예요. 자, 시간 알았으니까 공식 이것저것에 대입하면 되겠지만, 시간 몰라도, 자,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 더하기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이. 자, 그럼 여기서 처음 속도가 0. 자, 따라서 나중 속도는 루트 2배의 가속도 곱하기 편이. 근데 나중 속도가 V고 가속도가 g 사인 세타고 변이는 t. 그래서 속도도 구했어요. 확실히 쉬운 문제죠.